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맥형의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맥형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창업을 공부하는 우리 창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맥형의 보이는 라디오 채널을 만들어서 또 오늘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실 필요 없고요, 각자 또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VS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직원으로서 이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약간의 경험, 외식업을 잘 모른다는, 아예 경험이 없는 그런 직원을 채용해도 좋은지, 이런 선택지를 좀 한번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처음에는 외식업을 경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경험, 경력, 연륜,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일반 이런 자영업 시장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력자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써보니까 그렇게 배울 게 없었어요. 배울 게 없었고, 그들한테 배웠던 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매출이 오르거나 좀 힘든 상황이 있으면 뭘 자꾸 달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선입견 갖는 사람들이, 나이가 40대 이후, 뭐 50대 는 좀 오버한가요? 요즘에는 과거로 따지고 보면은 한 40 이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정장을 또 입고서는 큰 대형 식당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집도 세고 아집도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매장에 맞는 그 문화와 환경이 있는데, 그거를 빠르게 읽지 못하고 기존의 큰 식당 내지는 다른 업종에서 일을 했던 그런 본인의 경험과 지식이 오로지 맞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젊은 친구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도 직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판에, 소통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늘 문제점들이 생기고, 결국엔 사람이 안 구해지는 그런 힘든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데미지가 쌓이는 거죠. 그럼 결국엔 기승전 마지막은 급여 인상이죠. 돈을 올려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보다 또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좀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매장 운영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오로지 QSC예요. 근데 심지어 그 QSC가 그냥 친절하고 내가 매장 운영을 문제없이만 잘 관리하면 내가 외식업 15년 했어, 20년 했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떠한 식당에 가서 일을 해도 다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좀 외식업은 현장에서 그냥 닭고정이고 기름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숙련된 경력자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숙련된 그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자꾸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맞지 않는 방향성을 잘 적응하지 못해요.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불통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하는데 불편하게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경험이 없어도 정말 말 그대로 하얀 도화지잖아요. 내가 노란색 뿌리면 노란색이 되고 빨간색 뿌리면 빨간색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 우리 매장에 맞는 색깔들 칠해주는 게 훨씬 낫고요.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동기부여, 보상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들이 그 시스템을 교육받고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토 매장 운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맥형도 요즘에는, 제가 이전에 직영 매장을 13개까지 막 운영을 했었지만 지금은 저희도 회사에서 5개 직영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성에 안 차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 매장으로 매장의 매출들이 잘 나오고 유지되는 이유는요, 저는 QSC에 완전 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 컨트롤 제품 안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도우의 숙성도 되게 중요하고, 숙성시키려면 말 그대로 냉장고 온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일정한 온도에 일정한 기간을 숙성해야 이게 발효가 잘 돼서 맛있는 피자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우 관리가 안 되면, 제대로 숙성 안 된 도우가 빚어지고요. 그러면은 이 쫀득한 식감이 없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엔 소비자들은 여기 피자 왜 이렇게 맛이 변했어?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진점포 가서 보면 일단 제품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이루어져요. 이게 꼭 비단 피자뿐이겠습니까?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데들이 또 일관적인 운영을 합니다. 냉장고 열어보면 얼음이 잔뜩 껴있고요. 튀김기는요 진짜
완전 색이 변해가지고 시커먼 색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게 이제 본인이 알고 퀄리티 컨트롤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느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본사에서 다 해주니까 내가 프랜차이즈 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단 프랜차이즈뿐만 아니에요. 일반 매장도요, 운영을 못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청결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외식업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기본이 모든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었을 때 괜찮은데 맛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품의 퀄리티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서비스적인 부분은 정말 웰컴, 어서오세요, 이라세이마스 막 일본 가면 막 그러잖아요. 이라시아이마세! 이게 파이팅 넘치는, 근데 매장에 따라 큰 소리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지만, 이걸 잘 톤의 매너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서비스라는 거는 그런 일관된 교육으로, 그리고 누구는 유니폼이 있고 누구는 유니폼이 있지 않고 있고, 이런 일관되지 않은 서비스로 응대하면 결국에 마지막에 음식을 먹어볼 텐데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에 클린 청결인데, 이 청결은 오래된 친구들이 잘 청결 관리 못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이 환경이 익숙하니까. 정말 매장에 천정에 거미줄이 쳐 있는데도요,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그걸 관리자가 보고서는 지적을 해서 무언가 청결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면 되겠지만, 관리자 또한 마찬가지로 늘 익숙한 환경에서 있다 보면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 매장도 슈퍼바이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직영점 할 때 하나 할 때 1,000만 원 벌고, 두 개 할 때 2,000만 원 벌고, 세 개 할 때 3,000을 벌어야 되는데, 이 수익 구조가 안 나왔던 이유는 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이 또 다른 인력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슈퍼바이징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슈퍼바이징이 있었지 슈퍼바이징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말 그대로 자료화하고 이걸 규칙적으로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순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작 해봤자 체크리스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즘에 그룹웨어 가지고서도 그 체크리스트를 그룹웨어로 옮겨서 사진을 다 기록해서 남길 수 있고요. 이 사진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비교할 수 있고요. 그걸 일일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매일 하는 행동들을 반복하게 만드는 게 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직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간판 끄는 친구들이 간판 안 끄고 가고, 왜 저녁에는 또 심지어 마감하면 꺼야 되는데 또 마감하면 또 안 꺼요. 그리고 오픈하면 켜야 되는데 또 오픈하면 안 켭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게가 영업 안 하는 줄 알고 손님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피크타임 때. 이런 적들이 너무 많아서요. 간판 끼고 켜는 것도 지금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톡에다 공유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오픈 마감 사항들은 카톡에 공유하고, 중요한 거는 청결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슈퍼바이징 시스템을 통해서 슈퍼바이저를 파견해서 매일 직영 매장을 갑니다. 직영 매장을 가서 사진을 찍는 것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오픈하는 친구가 손님이 오픈 때 없으면 그 청결을 신경을 쓰고요. 또 손님이 들어오면 이제 마감하는 친구가 마감 때 정리정돈하면서 그 청결을 또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내일 또 가서 그 청결이 얼만큼 잘 확인이 되고 수정이 됐는지 보고요. 또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자료를 만들어서 남겨놓는 거죠. 이게 이제 그룹웨어라는 곳을 통해서 저희가 다 기록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장에서 일하는 친구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저희가 슈퍼바이징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관리해도요, 늘 부족합니다. 이게 그만큼 직영 매장, 오토 매장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과거에 숙련된 근로자들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반복이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에 일반적인 반복. 근데 거기에 고집과 아집이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 색깔을 못 내게.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일반적인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냥 나무만 가꾸면 되는 일반 매장에서는 뭐 진짜 막 100평, 200평짜리에서 일한 숙련된 근로자가 오면은 돈이나 조금 달라고 하겠습니까? 엄청 많이 달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큰 매장에서 직원 몇십 명 두고서는 일을 했다 정도의 그냥 스펙뿐이겠죠. 전 그래서 숙련된 근로자들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환불인데요. 고객 컴플레인이 났을 때 환불을 해준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딱 정해놓고 매뉴얼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뭔가 매장에서도 그런 컴플레인 같은 일들을 저희가 사례 1, 사례 2 이렇게 이제 구분해가지고선 매뉴얼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아웃백에 제가 직장을 다녔을 때 거기도 이제 컴플레인에 대한 교육을 또 했습니다. 컴플레인의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트레이를 들고서는 돌다가 손님 코트에 음료가 떨어졌어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응대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죄송하다고 당연히 말씀드리고 그 위에 관리자를 통해서 계속 손님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패밀리 레스토랑과 달리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사실 별의별 진상들이 다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환불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불해주는 경우는요, 일단은 음식이 나갔는데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환불을 해주죠. 근데 음식을 적당히 먹을 만큼 먹고서는 거의 심지어 그릇도 싹싹 비어가는 과정에서 환불을 요구한다? 환불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때로는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막 딱 보면 진상이에요. 부딪혀봐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리뷰까지 쓰니까 안 좋은 리뷰 무조건 달릴 것 같아요. 그냥 환불을 해주고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약간 똥을 피하고 보니까 이게 더러웠는지 맛이 들었는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환불을 해주면서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굳이 진상과 싸워서 내가 진상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진상 고객을 그렇게 또 해버리면 저는 더 큰 진상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한 번 뱉은 고객을 계속 뱉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무조건 고객이 맞죠? 고객님이 맞죠? 고객이 왕이죠? 막 이러면서 했더니 이게 뭔가 호구가 되는 느낌? 이 사례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치킨집 할 때 전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웠기 때문에 늘 할머니만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근데 치킨집 장사할 때 치킨집이 장사 잘 됐어요. 잘 돼서 하루에도 박스가 거의 한 10박스 정도 막 각종 박스들이 나왔습니다. 나오면은 폐지 줍는 분들이 박스가 돈이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또 젊은 분들도 오셔가지고 박스를 내놓자마자 가져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한 할머니가 되게 힘들게 이렇게 리어커를 끌고 오시는데 그 모습에 박스를 몇 번 실어줬습니다. 실어주면서 할머니도 인상도 너무 좋고 저를 손주대하듯이 또 하는 마음에 우리 할머니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박스를 내놓으면 다 금방금방 가져가니까 박스를 모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모아놓으라고 하고 그 창고에다 모은 다음에 할머니가 오시면 한 번에 제가 실어드렸어요. 꼭 저 할머니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챙겨드렸는데, 하루는 이제 창고가 습했나 봐요. 막 물기가 있어서 젖었습니다. 박스가. 그 박스를 실어드리는데 할머니가 다음부터는 그 박스를 말려달래요, 저희한테.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보고 지금 약간 진상의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선의로 베푸는 내 마음을 자꾸 내가 선의로 베풀다 보니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상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그래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선의를 계속 베푸는데 그런 베푸는 선의로 인해서 다양한 진상들이 넘쳐나서 내지는 많은 진상들한테 몇 번의 그런 마음들을 받으면 상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우리 음식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환불을 해주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면 우리의 음식이 다 잘못된 거고 우리의 서비스가 다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외식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정도 내가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걸고 나는 이 외식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정말 아닌 건 아니지만 잘못해서 막 모자를 안 써서 머리카락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컴플레인 당연히 낮은 자세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먹었는데 싱겁다, 닝닝하다, 이게 음식이냐, 예를 들어 이런 각종 투정을 핀잔을 주면서 음식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는요, 다음부터 안 와도 되니까 저는 좀 세게 말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매장에서 일을 안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저와 같이 응대하면은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컴플레인 같은 교육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워낙 예전과 달리 진상 고객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주점업, 술집, 맥주집을 창업을 해서 초반에 이렇게 돈을 벌었던 케이스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밥집에도 다 마찬가지로 진상이 있지만 술 취한 손님만큼 진상 없어요. 진짜 이거 개진상이거든요. 근데 술 먹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 술집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진상이 많냐면요, 일단 인테리어가 후진 경우, 인테리어가 허접합니다. 막 포장마차 같아요. 근데 심지어 가격도 쌉니다. 소주를 한 병에 막 2,000원, 3,000원 팔아요. 그러면은 손님은 넘쳐나지만 그 수준 사람들만 넘쳐나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올려서 가치를 인정받고 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외식 사업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소비자가 나한테는 고객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항상 마감재는 좋은 마감재 쓰고, 테이블은 항상 제작을 하고 기성품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좀 퀄리티를 올려놓고, 음식의 가격도 이거 저렴하진 않네 할 정도의 가격을 팝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그리고 더 좋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좋아서
찾아오는 손님만이 저의 진정한 고객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외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하냐 안 하냐 이거는 케바케가 너무 많은데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또 보내주셨는데, 식기는 무조건 스테인레스냐? 아니다. 돈이 좀 더 들어도 컨셉에 맞는 예쁜 식기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식기 있잖아요. 그릇. 아, 이분 되게 디테일한 분입니다. 식기 그릇을 무조건 스테인레스 같은 재질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돈을 더 들여도 컨셉이 있는 그런 식기들을 쓰는 게 맞는지. 저는 투자를 하라고 하면 식기에 투자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맥주 잔도 스테인레스 잔 같은 경우는 맥주 잔으로서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싸서, 제가 이제 예전에 맥주집 할 때 스테인레스 잔으로 500cc를 팔았거든요. 맥주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시원합니다. 거기에 뜨거운 물 붓잖아요. 손으로 못 잡아요. 손 댑니다. 근데 한 100맥씩 개를 주문했는데 그게 절반 정도밖에 없어요. 발이 달려서 막 사라지는 거죠. 이 기능성 잔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제가 인테리어는 항상 비우고 포인트를 찍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컨셉이다라고 늘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를 비워놓고 보면 볼품이 없을 수 있지만 포인트 점 하나 찍으면 거기에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언가 컨셉 있는 매장처럼 보여주려면, 다시 말해서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매장처럼 되려면, 제가 항상 가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가구만큼은 짜서 제대로 놓아야 되고요. 조명만큼은 정말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비춰줘야 됩니다. 요즘에 고깃집 가면은, 정말 잘하는 고깃집 보면은 이 덕트가 있는데 거기에 조명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고기만 이렇게 비춰지게. 그러다 보니까 고기 구워지는 것들이 구워졌는지 안 구워졌는지 이게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고깃집도 많은데, 고기가 색깔이 선홍빛 색깔에서 막 구워지면서 지금 미디움이다, 웰던이다, 이런 정도가 보일 정도로 되게 조명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 것들도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이와 같이 가구, 조명, 식기까지 잘 쓰면 사진을 찍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는다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제품 컨셉이 있어, 인테리어 찍는다 브랜드 컨셉이 있어, 그냥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기도 컨셉을 유지하는 데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냥 기성품 써가지고 뭐 멜라닌 써가지고 하는 것보다요, 사기 접시 좀 비싸도 좀 깨져도 재주문을 하더라도 이런 사기 접시 쓰면은 음식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제가 요즘에 같은 뭐 경쟁 업체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롱타임노시 주류 쪽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브랜드지만 요즘 잘하고 있는 브랜드 있잖아요. 저는 그 별맥주, 거기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식기 보고서는 느꼈어요. 아, 이 집 잘하는데? 이렇게 하얀색 사기 그릇에 별맥주 컨셉과 잘 어울리는 그릇에 음식을 조금 담아도 음식이 너무 이쁘고 괜찮습니다. 가격대도 괜찮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친구들 잘하는데 브랜드 기획을?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대중적인 스테인레스 말고요, 컨셉 있는 그릇을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정작 웃긴 건 되게 반전인 게, 저희가 스테인리스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다? 우리 피자 그릇이 다 스테인리스. 어쨌든 저희는 저희 컨셉에 맞기 위해서 약간 시멘트고 저희가 좀 차가운 느낌을 내고자 그렇게 식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내가 좀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와 같은 좀 따뜻한 컨셉을 유지하려면 또 그와 유사한 뭐 사기가 되든 어떤 그릇이 되든 그런 특별한 그릇을 쓰는 거를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 제공으로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VS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로만 듣고 계시잖아요. 귀로 들으면서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차를 타고 또 집으로 귀가하시고 계시고 있다고 이렇게 맥형이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항상 귀로서 여러분들 마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맥형의 보이는 라디오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할 테니까요. 오늘도 항상 어느 때보다 고생 많으셨고, 이 무더운 날씨에 불쾌지수 엄청 나실 텐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은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요.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러면 오늘도 잘 자요.